말 많은 내 임대아파트. LH 임대아파트 3년간 하자만 24,000건이 발생했다. 사실상 LH 임대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이유 뭐예요? LH 뭐 하는데? 공기업이죠, 공기업. 국가 정책에 따른 업무들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역할은 있죠. 근데 임대아파트는 왜 분양할 거예요? 기업의 입장이 있고 공의 입장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이 공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전세가, 월세가, 안정을 위해서죠. 가만히 냅둔다. 이런 거 공급 안 한다. 그러면은 전세가 폭등하죠. 마음껏 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 어차피 수요 많은데. 근데 옆에서 임대아파트가 엄청 저렴하게 들어와요. 전세가 마음껏 올릴 수 있겠어요? 비교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고양시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방음이 취약하다. 심지어 구구단.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독방에 갇힌 죄수들이 여기 아저씨랑 심심하니까 둘이 얘기하고 이 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전해주고. 완전 그 정도 수준이다. 층간소음도 아니고 벽간소음이죠. 벽간소음. 3일은 3, 3, 42 다 들리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따라 부른다. 자재가 어떻게 됐는지 얇은 상태인데 오늘 아침 옆집 휴대전화 알람 소리 깼어요. 이 정도면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고시원 아니에요? 고시원? TV 소리도 다 울리고 통화하는 거 다 들리고 사생활이 보장이 되고 특히 옆 사람이랑 생활 패턴이 다르면은 삶의 질이 좋아지겠느냐. 장점은 있을 수 있죠. 집에 불이 났는데 애엄마가 애기들을 안고 되게 그 약하게 만든 벽이 있어요.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베란다 쪽으로 가서 부수고 옆집으로 넘어가서 생명 건졌다 이런 얘기 있는데 굳이 베란다 갈 거 없이 여기서 부수고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죠. 저 정도 들릴 정도면은 세게 치면 부서질 것 같기도 하죠.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취약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취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모집 공고에 써놓고서 땡이에요? 컵을 만드는데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깨져버려요. 알고 보니까 딸려있던 설명서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서 썼다고 이거 제대로 된 컵이에요? 만든 게? 머그컵은 왜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잡으면 뜨거우니까. 머그컵인데 뜨거운 물 부으면 깨져버려요. 이게 제대로 된 컵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왜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학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벽체에 뭘 썼다? 석고보드. 아니나 다를까. 누수 문제. 물 떨어져요. 곰팡이 생기죠.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죠. 저도 예전에 좀 곰팡이 있는 집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진짜 기침 매일 계속 났어요. 그 젊은 나이에 도라지 배즙 누가 좋다고 그래서 사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했는데 그래도 기침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하자 보수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데 출동도 없고 복구도 없고 맨날 확인 중입니다만. 임대아파트를 이따위로 지어놓으니까 임대아파트가 맨날 울고 있죠. 15년에도 울고 16년에 제일 많이 울었죠. 17년에도 울고 18년에도 울고 19년에도 울고 있다. 계속 울고 있다. 피해 건수는 이쪽에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죠. 접수 건수보다 피해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 조금 뭔가 해준다는 얘긴데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해준 거 아직 한참 멀었죠. 피해를 접수해준 게. 뭔데 이 보수체계 뭐예요? 하루 만에 잊어버리는 보수체계죠. 맨날 업체 일정 확인 중입니다. 작업이 어렵습니다. 봄에는 나른하니까 작업 안 되고 여름엔 더우니까 작업 안 되고 가을에는 가을 타니까 작업 안 되고 겨울엔 추우니까 작업 안 되죠. 언제 돼요? 이거 참 재밌죠. 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 번호 키죠. 뚜뚜뚜또로로. 근데 밟고 올라가면 금방 넘어간다. 이거 문이 왜 있어요 그럼? 안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 근데 여기 다 넘어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면대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수도꼭지 있는데 물 튈면은 여기로 다 밖으로 나가요. 물살이 세서. 그렇다면 요 세면대의 용도는 뭐예요? 대충 지었다. 생각도 안 하고 지었다. 하다못해 여기 복도식 아파트 여기 창문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큰 걸로 안에 잠글 수 있게 만들어 놔서 못 들어오게 하든가. 사실상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급하게 지었다. 뭐 그래서 누수 날 수 있다. 임대아파트는 너무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어서 벽에 소리가 났다.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해해보고자 생각하고 이해를 해보려면은 그러니까 이해되겠구나 라고 맞춰볼 수라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 화재 사고 엄청나게 나고 있다. 도서관 설치 지어준다는데 안 지어준다. 헬스장 안 지어줘요. 임대주택 주차 차단기도 없어. 빌라처럼 그냥 밖에서 심심하면 주차하면 되겠죠. 뭐 해주는 게 없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신발장 고정 안 해서 체험한 도서 어린아이가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 14년에는 신발장에 깔려 숨지기만 한 사고. 아니 13년에 했으면 14년에 고정시켜주든가 각자 가구에서 사고 오세요 하든가 아니면 가벼운 거 하든가. 이게 인명까지 피해 줄 정도의 문제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짓는 거 좋아요. 임대아파트를 많이 보급해야지 전월세를 마구 끌어올릴 수 없으면서 갭투기가 활성화되지 않죠. 빈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거주 외 주택의 매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추경 매수가 붙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 지금 분양 아니고 임대아파트라고 그래도 뜰 것이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인간들이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집값 안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내 집 마련 안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장기간 살 수 있게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굳이 내 집 마련 할 필요가 있냐. 그렇다면은 집값 뛰는 것도 괜찮죠. 사실 집값 뛰더라도 어차피 집 안 사고 내가 그래도 사는 동안 물이 안 갈 정도의 집은 있다 라고 하면은 집값 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아파트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는데 8사 공급 대책으로 임대아파트 엄청 많이 들어오고 3기 신도시에도 임대아파트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저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서민 주거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죠. 임대주택 종류가 뭐뭐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여기 지금 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서 시세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해주는데 사실상 보유세 같은 거 엄청 많이 때리고 양도세 많이 때려서 이걸 늘려야죠. 이런 식으로 영구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 외에 뭐도 있어요? 시세의 60에서 80, 그 다음에 이거 분납금의 월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요거는 LH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민간 사업자들 유치해가지고 같이 하실 분, 이런 것들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되죠.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뭐 사서 하는 거고.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왜 하자를 만드느냐. 이 정책들은 좋아요. 문제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요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데 규모만 한 5구에서 한 8사 정도만 만들어도 집값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줄 것이다. 크기 좀 더 늘리고 정책 자체는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렇게 하자가 많아서야 내 집처럼 살 수 있겠느냐. 아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서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거 안정에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보면 하자 건수, 도배 등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합시다.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안 해서 떨어지고 도배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거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5배수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누수 이런 것들, 위생기구, 공공임대 같은 경우 뭐 타일, 창호 뭐 이런 거 합시다. 가구는 아까처럼 위험하게만 안 하면 되죠. 신발장처럼. 그런데 뭐 5배수 이런 것들 건강에 위험 줄 수 있는 거랑 진짜 위험한 거 요거 두 가지는 잘해야 되죠. 벽간소음 있다 이거 건강에 굉장히 해롭죠. 현관문 옆에 넘어올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누수, 곰팡이 피고 호흡기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LH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 관리가 부실이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LH는 공기업인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의 개념으로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기업의 개념으로 손해나니까 관리 안 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5,000채 막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주 요건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내고 안전한 데 살겠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 재무제표 보면 어때요? 영업이익률? 이렇게 이익 많이 남겨놓고서 임대주택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그럴 거면 공기업이 받는 혜택을 받지 말든가. 저 영업이익률 계속 지금 10%대 넘어섰죠. 2016년부터. 그 전에 요거밖에 안 됐는데 2016년부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먹을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집값이 떴으니까 2014년부터 15년 뜨고 16년 이때 막 뜨고 거기다 문제는 뭐예요? 보금자리 지구 같은 건 싹 다 폐지해버렸죠.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LH가 땅 장사하긴 좋았죠. 그러니까 땅 장사해서 돈 벌 수 있었다. 땅 장사해서 돈 버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기업인 만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고 안전한 집을 만드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때요? 분양주택의 경우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마감재를 이렇게 비싸게 쓰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남지 않으니까 손해보니까 마감재를 이따위로 쓰고 있다. 여기서 버는 거 여기다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급 이렇게 1인당 2,000씩 주지 말고. 공기업이니까 남의 돈 같죠? 정부 지원이 적어서 적자라고. 아 그럼 성과급을 받지 마요. 딴 데도 다 받는데. 아 적당히 받든가 그럼. 이걸 내부에 뿌리라고 지금 공기업 만들어준 거예요? 뭐 1인당 300 줬다. 그 정도면 뭐라고 할 건덕지도 안 되는데 평균 한 2,000씩 주는 건데 위에서 또 많이 챙겨갔겠죠. 직원들보다. 물론 임대 아파트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방안이 없다. 특히 공급 대책 나오고 뭐 저번에 뭐 폭락 유튜버만 본다. 물론 폭락 유튜버도 보고 뭐 딴 것도 보고 하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저희 이름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이 공급 대책과 사전 청약이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임대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 임대 아파트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언론이나 건설사들의 그 말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하자가 적고 평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지금같이 좁은 임대 아파트는 내 집 마련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낳고 살 정도는 돼야지 임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애를 낳고 이런 계획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요 공급대책이나 사전청약에 대해서 평수는 그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하자 문제를 필수적으로 없애고,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 독점적으로 땅 장사도 할 수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체계를 엄격하게 관리해서 사람들이 사는 건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